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과 내일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만나 우리나라 주변으로 정체전선이 활성화된 겁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좁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체전선이 머무는 중부지방에는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서해 5도에 최고 300mm, 충청과 경북 북부, 강원 동해안에 30에서 많게는 150mm입니다. 또 오늘과 내일 북한 지역에 최대 3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돼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의 하천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낙석, 산사태 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특히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과 달리 전남, 경남, 부산, 제주 등 남부지방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이 미치지 않아 이번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증기의 유입과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2일에서 14일 사이 다시 발달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비가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비상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기 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댐 하류 등에서 휴가철 야영객과 관광객을 미리 대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임진강 유역 등 북한 접경 지역의 하천 수위를 잘 관측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 여름 휴가 후 업무에 공식 복귀한 오늘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진 사퇴 가능성이 보도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거취를 비롯한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에 모든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같이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마무리할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혼란과 분열 수습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5일에도 틀린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혼란을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다며 이준석 대표는 이쯤에서 당 대표로서 손을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마지막 관문인 전국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반면 이 대표를 향해 자중하라는 당내 목소리도 잇따르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비상대책위 출범을 최종 추인하는 전국위원회를 엽니다. 당원 개정에 이어 비대위원장까지 임명되면 당 지도체제가 또 한 번 급변하게 됩니다.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될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두 최고위원이 다시 의결에 참여한 지난 최고위 회의 등 비대위 출범 절차와 경찰 조사 도받기 전 이뤄진 윤리위의 징계 결정까지 가처분 신청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집단 소송과 장외 여론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조직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모임은 오늘 여의도에서 100여 명이 모이는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 책임당원 1000명을 모아 집단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친 이준석계로 불리는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원 개정안을 전국위에서 부결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정당의 운명을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을 혼란케 하면 분탕질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가 자중하고 후위를 기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명예롭게 사퇴하고 후위를 기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원장으로는 당내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인 오선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타이완 방문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중국의 무력 군사훈련이 어제 끝났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의 목적이 타이완 무력 통일 시험과 외부 세력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구축함이 나타나자 타이완 구축함이 따라붙습니다. 두 함정의 거리는 불과 수백여 미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100여 대의 전투기와 항공모함, 핵 잠수함이 동원된 무력 군사훈련엔 11발의 탄도미사일과 수십여 발의 장사정포가 발사됐습니다. 타이완 영해와 타이완 해협 중간선도 무력화됐습니다. 중국은 언제든 타이완을 타격해 무력 통일을 할 수 있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巴士海峡它是进出南海的必经之地啊，对外部的势力起到了直接的震慑作用。 훈련은 끝났지만 미중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이라며 필요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尊重中国的主权和领土完整，不再干涉中国的内政，不再纵容和支持台独的势力。 반면 미국은 중국의 무력 군사 훈련이 심각한 긴장 고조 행위라며 군사 대화 단절 등 중국의 보복 조치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Doesn't punish the United States. It punishes the world, particularly the developing world. We should not hold hostage cooperation on matters of global concern 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our two countries. 타이완은 내일 대규모 포사격 훈련에 이어 다음 달에는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이 동원되는 실사격 훈련을 펼칩니다.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맞불 훈련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주변 군사 훈련에 이어 보아이만과 장쑤성 앞바다에서 실사격 훈련을 또 실시합니다. 타이완 포위 군사 훈련은 끝났지만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사흘째 무력 충돌을 이어간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 휴전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충돌로 모두 4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사흘 동안 무력 충돌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휴전안에 동의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집트가 양측의 휴전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고 몇 차례 지연 끝에 휴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논의 중에도 양측은 공격을 멈추지 않아 사상자는 더 늘었습니다. 어린이 9명을 포함해 40여 명이 숨졌고 4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كنت أتشاهد يعني ما كنتش أنا متأمل إن أنا أعيش كنت متشاهد يعني ما كنتش متأمل إن أعي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관련 시설 16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도 1000발에 가까운 로켓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텔아비브를 포함해 종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예루살렘까지 겨냥해 한때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군의 적어도 방공망인 아이언돔의 요격대, 이스라엘 측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군이 고위급 지도자 바사미 알-사아디를 체포하자 복수를 선언했으며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 과정에서 난민 캠프에서도 어린이 5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جريمة بشعة هذه في حق السكان المدنيين مقتضى السكان هذه جريمة هذه حق أطفال وشباب وشيوخ في المنطقة هذه إيش اللي وبدون سابق إنذار. 이스라엘은 무장단체가 쏜 로켓이 가자 지구 내로 떨어져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29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54,810명, 해외 유입은 482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7명는 324명입니다. 하루 새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292명, 누적 치명률은 0.11%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주 하원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1년 넘게 추진해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 50대 50이었지만 카멜라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결국 51대 50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그리고 약제비 인하를 위해 전국민 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우리 돈 총 55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This important, even landmark piece of legislation that'll reduce prescription drug prices, reduce healthcare costs, reduce the deficit, and make a big down payment on combating climate change.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기업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렇게 해서 3,130억 달러, 우리 돈 406조 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 나라 살림에 부담이 안 가게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세금이 늘어난 기업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 고용과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습니다. I don't believe this new bill is going to lower inflation. That's where I'm at.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오는 12일 하원으로 넘어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 반전하며 동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대량의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62포인트 내린 2480.18에 코스닥은 4.78포인트 밀린 826.8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9포인트가량 내리며 하락 출발했고 장 초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하락 출발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이 동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신세계 INC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은 2분기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했다는 소식에 두산 퓨얼셀 등 신재생 에너지주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04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신장 웨이월 자치구 투르파는 중국의 주요 포도 산지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해진 투르파 내 포도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국 고전 소설 서유기의 배경인 화염산 자락에 포도 농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포도 수확이 시작되는 7월 말, 이곳의 낮 최고 기온은 45도나 되고 밤 기온도 30도 정도에 머뭅니다. 하루 일조량이 15시간에 달해 포도의 당도를 한껏 끌어올려줍니다. 투르판의 포도는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해 기계로 수확할 경우 쉽게 터질 수 있어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합니다. 수확한 포도는 냉장 탑차와 항공기 등을 통해 중국 전역에 공급됩니다. 那么早上采摘的葡萄最快今晚就可以运到很多城市的果品市场和超市里面。 수확한 포도 가운데 일부는 전통 방식의 고정 틀에 걸어 건조시키는데요. 보름 정도 말리면 맛있는 건포도가 되는데 보존 기간이 길어 이듬해 춘절에 좋은 값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도 따기 체험 프로그램과 포도주 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잘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고야시의 한 동식물원. 인기 고릴라 샤반이 모습을 본떠 만든 막대 아이스크림이 인기입니다. 특징은 잘 녹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10분 정도 지난 뒤에야 끝부분이 녹기 시작합니다.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딸기에서 추출한 폴리페놀을 사용했는데요. 보통 아이스크림은 물과 기름 성분이 결합돼 모양을 유지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것이 분리되며 녹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딸기 폴리페놀을 섞으면 물과 기름 성분을 결합시키는 효과가 있어 잘 녹지 않는데요. 이런 특징을 활용해 캐릭터 등 복잡한 모양의 아이스크림도 장시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배달 음료에 활용하는 햄버거 체인점도 있습니다. 크림, 소다 등의 음료 위에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얹어 배달하는데요. 25도 실온에서도 30분 정도 아이스크림 모양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독일에선 계속된 가뭄으로 라인강 내륙 수로를 이용한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에서 유유히 수영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이 보입니다. 여름철 흔한 광경일 수 있지만 이곳이 라인강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라인강은 평소 화물선 운항이 잦은데 가뭄으로 수심이 얕아진 탓에 화물선은 다니지 못하고 대신 시민들이 이렇게 수영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In der Regel so, dass ich immer noch festen Boden unter die Füße habe und wie gesagt, wenn ich mich hinlege, dass ich so ein bisschen die Beine hoch habe zum Schwimmen, dann habe ich immer noch mit den Händen festen Grund. 얕아진 수심 탓에 화물선은 평소 물량의 절반도 선적하지 못하고 운항하고 있습니다. Auf dem Weg nach Mannheim kann ich jetzt 950 Tonnen laden, sagt er, nur ein Drittel. Normal seien 3000 Tonnen. 업체들은 올 여름 수주량이 많은데도 평소처럼 운항하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라쿰브레. 이곳 주민들은 해마다 8월이 되면 이른 새벽 해발 4,000m가 넘는 산 정상에 올라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농사철이 시작될 때에 맞춰 파차마마 여신에게 곡물을 바치고 감사와 함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 새끼 라마와 각종 곡물, 과일 등을 태우고 술을 끼얹어 올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Comienzo con la bendición de nuestro creador, con la bendición de la Pachamama, queremos reiniciar un nuevo ciclo de prosperidad, de amor. 이 의식은 농사를 짓던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왔는데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Decir que les vaya bien este año, entonces se les concede. Por eso es que este lugar es cumbre, es bastante poderoso y bastante concurrido por la gente. 대지의 여신 파차마마가 척박한 안데스 산맥을 품어 안듯 건강과 사업 성공, 자녀들의 학업 성취를 이뤄주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다누리의 발사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주목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 2, 1, 0. Ignition. South Korea launched its first ever lunar orbiter into space a few hours ago, named Danuri. Danuri is expected to reach the moon in December. Research of the lunar surface. CNN은 다누리의 성공적인 발사를 주요 뉴스로 다뤘고 워싱턴 포스트 등 다른 외신들도 비중 있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도 다누리 프로젝트를 올해의 달 탐사 계획 중 가장 관심이 간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누리가 싣고 가는 고정밀 탑재체들이 인류의 우주 탐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KPL is going to provide updated imagery of the moon, and it's going to help us peer into craters that we've never seen before. 특히 우주과학계는 달에 인간을 상주시켜 화성으로 가는 전초기지로 삼는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다누리의 역할을 주목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다누리 연구진이 오랜 기간 협력해 유인선 착륙 지점을 찾을 섀도우캠을 다누리에 실었습니다.
CARI team is incredibly well prepared to execute this mission. We encountered some thermal design issues, and our CARI counterparts are right with us, and they helped us find creative solutions to them. 2031년까지 달 착륙선을 순 우리 발사체에 실어보내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Launch, but this time there's a Korean flag on the rocket. And I can't imagine how much more inspiring that's going to be to them and a whole new generation of engineers. 다누리가 달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면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한국의 달 탐사 능력을 다누리가 입증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어제 석촌호수를 수영하고 123층 건물 계단을 오르는 철인 2종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수질이 좋지 않았던 석촌호수에서 수영대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사람들이 차례대로 호수에 뛰어듭니다. 철인 2종 경기 참가자들입니다. 석촌호수는 거대한 수영장이 됐습니다. 평형과 자유형, 갖가지 영법으로 석촌호수 1.5km 물살을 가릅니다. 지난 1년간의 수질 개선 사업으로 2급수가 된 석촌호수에서 열린 첫 수영대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책로로만 즐길 수 있었던 석촌호수 안으로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걱정했던 악취나 오물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아직 무리지만 경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수영을 끝내고 물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123층, 2,917계단을 올라야 하는 수직 마라톤이 남아 있습니다. 파이팅! 20층 남았어요. 힘내십시오. 파이팅! 가장 빠르게 꼭대기층에 오른 남성 참가자는 1.5km 수영과 123층 계단을 오르는데 47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성부 1위는 53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이번에 1등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필요한 물품 사고 회식해야죠. 장애를 딛고 완주한 한 참가자도 우승자 못지않은 값진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올라와서 밖에 보는 순간 정말로 이거 뭐라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석촌호수에서 수영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최고층 건물의 수직 마라톤과 결합한 철인 2종 경기는 세계 첫 시도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일면 촌캉스라고 불리는 시골 여행 덕에 일부 시골 관광지가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한적한 시골로 휴가를 즐기려는 발길이 는 겁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울창한 산 중턱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한옥. 느긋한 시골 풍경 속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피해 온 가족이 시골로 휴가를 왔습니다. 겹치는 동선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놓고 애들하고 같이 부모님과 같이 와서 휴양을 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8만 5천여 명. 팬데믹 이전인 4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420만 제곱미터의 드넓은 장소 덕에 자연스러운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시골이 주는 편안함과 휴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흙집이라든가 나무집을 자연의 그 멋을 느끼기 위해서 시골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오래간만에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물장구 친구 그런 게 재밌고 신나요. 가족들이랑 같이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 캠핑장은 코로나19에도 3년 사이 방문객이 30%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 장날 소식을 알리고 체험 행사를 제공한 것이 비결입니다. 정보 교환을 통해서 시골 체험을 해서 많이 좋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시골 여행, 촌캉스가 색다른 휴가철 피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의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 때와 같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정체전선은 동서로 길이가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아서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 최대 300mm가 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충청도의 북부 지역에도 많은 곳은 150mm가 넘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반면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지방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이 31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와 제주시가 3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